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영장인데요.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수학 과목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커리큘럼, 캐나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지방자치가 참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주마다 고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또 같은 주에서도 도시마다 자율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시별로도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배우는 수학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제가 미국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미국의 커리큘럼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교과 과정을 학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학년인데요. 9학년에서는 실수, 또 간단한 지수 법칙, 또 다항식, 1차 방정식, 또 아주 간단한 도형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9학년에서는 통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9학년에서 배우는 통계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공정한 질문을 통해서 취합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 단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파이낸스를 배우는데요. 이 파이낸스는 재무죠. 개인의 재무, 즉 나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9학년에서는 은행과 관련된 기초 지식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때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지, 또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는 어느 정도를 주는지, 이렇게 미리부터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행에 대한 지식을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캐나다 고등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0학년에서는 함수 기초에 대한 내용들, 또 1차 함수, 다항식의 인수분해, 또 연립방정식 같은 단원을 배우고, 10학년에서도 파이낸스를 배우는데요. 10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은 월급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얼마를 떼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받는지, 또 회사 측에서 내가 고용인으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사 측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노동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는데요. 캐나다는 참고로 16살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맥도날드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커피숍이라든지 또 옷가게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돈을 벌고 또 자기의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10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지식들을 수학 시간에 가르쳐 준다. 9학년에서는 은행을 배우고 10학년에서는 실제로 내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질적인 수업을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1학년에서는 실수에 대한 내용, 또 무리수와 무리식, 또 지수, 또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방정식, 부등식, 또 삼각비의 응용, 또 11학년에서도 또 파이낸스를 배우는데, 이때 11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은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때 복리 계산하는 내용들, 또 은행에서 투자 상품들,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대학을 갈 때 많은 아이들이
론을 받아 학자금 융자를 받죠. 론을 배웠는데 론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때 내가 이자를 얼마를 내고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돈을 갚아야지 학자금을 다 갚을 수 있는지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는 게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캐나다 고등학교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교과 과정과 미국의 고등학교 기초 과정인 엘지브라 1, 지오메트리 그리고 엘지브라 2에서 배우는 단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몇 개 단어들을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 적어 놓은 이런 내용들은 미국에서는 배우지만 캐나다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행렬을 안 배우고 2차 곡선도 안 배웁니다. 또 확률과 통계도 깊게 배우는데 캐나다에서는 전혀 배우질 않고 또 벡터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단원들은 미국에서 엘지브라 1, 지오메트리를 지나서 비로소 심화 과정이 처음 시작되는 엘지브라 2에서 다 배우는 단원들인데 아주 심화 과정도 아니죠. 엘지브라 2면은 심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 이미 다 배우고 있는 단원들을 캐나다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고 있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오메트리가 또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오메트리를 1년 동안 도형, 즉 기하학, 도형을 1년 내내 배우면서 도형을 굉장히 깊게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캐나다의 이런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도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2차 곡선도 도형이고 벡터도 도형의 심화 과정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명이라든지 삼각형의 닮음 조건, 합동 조건 이런 기타 등등의 한국에서도 다 배우는 내용들을 캐나다에서는 전혀 배우질 않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도형의 1, 2, 3학년에서 배우는 도형 중에 약 30% 정도 배울까? 30%도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도형을 아주 일부분의 기초 내용들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국의 좋은 대학교를 목표로 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당연히 배워야 되는 내용들인데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교과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또 이런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어 주는데 굉장히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교과 과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교육 철학이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많이 달라지는데 참고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는 수학을 깊이 배우는 대신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어 주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 교과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2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학년에서는 도형의 변환, 또 무리함수, 또 고차 함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항함수,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같은 이런 단원들을 배우는데요. 이 1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은 미국의 교과 과정과 비교하자면 프리캘큘러스에서 배우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미적분학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과정으로 배우는 프리캘큘러스, 즉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캐나다에서도 12학년에서는 배우게 되는데요. 캐나다 학생들은 11학년까지는 굉장히 쉬운 수학을 하다가 12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점차 어려워지면서 12학년 돼서도 잘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12학년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약간 당황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요. 미국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설명해 주는 12학년 수학 이외에도 고등학교에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좀 더 있는데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캘큘러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캘큘러스도 배우고 또 AP가 들어간 이러한 과목들은 대학 과정이었죠. AP 캘큘러스 AP, AP 캘큘러스 BC, 미적분학의
좀 약간 쉬운 데까지 어려운 데까지 배우는 이런 내용들도 제공이 되고, 또 AP Statistics, 통계학이었죠. 이런 과목들도 미국처럼 고등학교에서 제공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대학만을 목표로 한다면 미국의 교과과정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요. 반면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과정들이 꼭 대학만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캐나다의 교과과정이 더 마음에 든다라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교과과정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앞으로 또 수영장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영장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